결혼한 지 8년. 명절이면 반복되는 전쟁 같은 하루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온 한마디. 제사 음식은 며느리가 준비해야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는 저에겐 하루하루가 버거운 전투였거든요. 남편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균열이 시작됐어요. 왜 나는 늘 당연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질문은 점점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차가운 단념으로 변했죠. 그리고 결국 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사 음식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 속에 담긴 무심함이 문제였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며느리 결심, 해시태그 제사 이야기, 해시태그 가부장제도, 해시태그 혼자 된 느낌, 해시태그 변화를 향한 걸음. 본문. 결혼 초엔 뭐든지 다 잘하고 싶었어요. 명절도 제사도 시댁도. 처음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시어머니께 여쭤가며 하나하나 배웠고, 새벽부터 재료 다듬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왜 나만 이걸 감당해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결정적인 건 작년 추석 제사 준비를 하던 그날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제사 음식은 내가 좀 책임지고 해라. 이제는 너한테 익숙할 테니.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익숙하다고요? 그 말에 담긴 당연함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쳐다보는 그 짧은 순간 그의 무반응은 똑똑히 보였어요. 여보, 이번엔 같이 준비하면 안 돼? 작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버지 앞에서 왜 그래 였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남은 전을 부치며 참 많이 울었어요. 기름 냄새 속에서 퍼지는 내 눈물 냄새. 참 서글프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그릇 가득한 음식을 앞에 두고 시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덕에 제사가 풍성하네. 칭찬이었겠지만 그건 그냥 당연하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조용히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젠 더는 안 하겠다고.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라고. 그 마음을 품은 채로 몇 달이 흘렀어요. 겨울 제사가 다가오자 남편은 조심스레 묻더군요. 이번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하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난 안 해. 올해부터는 당신이 해. 남편은 당황했어요.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은 늘 그 자리에만 있었고, 내가 감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그때 남편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안이란 표정이 비쳤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은 몇 년의 침묵을 덮기엔 부족했죠. 그럼 엄마랑 상의해 볼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도 참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왜 나랑은 상의하지 않으면서 엄마한텐 상의하겠다고 해?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이 참 허울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사 음식 힘들면 조금만 해도 돼. 아니면 사와도 되고. 그 말에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왜냐고요? 결국 제사 준비의 주체는 여전히 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기본값이 며느리라는 사실이 아무도 틀리다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거리두기를 시작했어요. 시댁 단톡방의 말수를 줄였고 명절 계획에도 먼저 말하지 않았죠. 남편은 말했어요. 당신 요즘 시댁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8년 동안 내가 혼자 시댁에 관심 갖던 거 기억은 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침묵? 이젠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함이
더는 아프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결정을 내리게 됐죠. 설날이 다가오던 어느 주말, 남편이 조심스레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냥 음식 시켜서 가져가자. 당신 힘들잖아.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 그래도 고맙긴 했어요. 그나마 변화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제 안에 쌓인 감정은 그냥 편의점 김밥처럼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설날 아침 배달 음식으로 채운 큰 보자기를 들고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아버지 표정이 좋지 않았죠. 요즘 사람들은 참 정성이라는 게 없구먼.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정성이라는 단어. 왜 그게 항상 며느리의 노동으로 번역될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정성 들였어요. 제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은 아주 천천히 뛰고 있었어요. 겁도 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잣말처럼 말하셨어요. 우리 때는 그게 당연했지. 근데 요즘 애들은 다르네.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요, 어머니. 그날 밤 남편과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운했던 것들, 혼자 울던 새벽들, 말하지 못했던 분노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 마음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미안해. 앞으론 같이 하자. 그 한마디에 그간 쌓였던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서러움이 아니라 안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음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진짜 제 방식대로 살겠다고요. 그 결심 이후 저는 제 삶의 중심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죠. 매년 명절과 제사에 짓눌리던 그 며느리의 역할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어온 관습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댁에서는 눈치가 보였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뒷말도 들렸죠. 며느리가 변했다더라.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러냐? 그 말들이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한편으론 참 씁쓸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누군가는 불편해지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사실이. 하지만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부엌일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니까요. 재료를 헷갈려하고 장봐온 것 중 쓸데없는 게 반이었고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사온 날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이 앞에서 달라진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아빠가 밥했어. 오늘은 아빠랑 전 부쳐요. 아이에게 남자도 집안일을 한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어요. 제사 날이 다가오자 시아버지와 다시 마주 앉게 됐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죠. 아버지, 제사는 가족이 다 같이 준비하면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젠 시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시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하시더군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랬나 보다. 그 말이 어찌나 낯설고 또 고맙던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더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죠.
시댁 식구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사 당일 시누이가 먼저 와서 언니,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처음엔 그 말이 낯설어서 잠깐 멈칫했어요. 늘 혼자서 해내던 게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함께하는 제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전 부칠래? 좋아요. 부엌에서 웃으며 일하던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남편도 앞치마 두르고 음식 나르고 상 차리는 걸 도왔죠.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은 아빠도 요리사야.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그 순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덜 했는지가 아니라 같이 해낸다는 그 감각. 저는 제사 자체를 싫어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일을 당연히 나 혼자 떠맡아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이 힘들었던 거였죠. 변화는 작고 더디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음식 모양이 조금 망가져도 괜히 자책하고 눈치 보였을 텐데 이젠 그냥 웃고 넘겼어요. 맛있으면 됐지 뭐.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사는 여전히 손이 많이 가요.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은 함께하니까 덜 외롭고 덜 억울하고 무엇보다 나만의 희생이 아니니까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8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명절을 맞았고 그 평화는 제가 만든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 거였죠. 그 평화로운 명절 이후 저는 제 안에 큰 무게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제사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말할 수 있게 됐나, 요구할 수 있게 됐나. 그게 제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죠. 남편과는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예전엔 싸움이 될까봐 말을 아끼고 삼키는 일이 많았는데, 이젠 그냥 말해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애는 당신이 좀 봐줘. 그냥 나가서 혼자 커피 한잔 하고 올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말해요. 나도 그동안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라도 함께하자.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느껴졌으니까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퇴근했더니 남편이 저녁밥 차려놓고 수고했어. 씻고 와. 라고 말했을 때 그 따뜻함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 8년 만에 진짜 파트너가 되었어요. 이제는 제사도 명절도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바뀌었고요. 아이도 자연스럽게 엄마가 힘들면 아빠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아이에게 이런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더라. 이젠 알겠어. 며느리도 가족인데 왜 혼자 다 하라고 했을까 싶더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늦었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해요. 그게 진짜 제사 같아요. 그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혈연보다도 마음으로 엮인 가족. 시간이 더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명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사 전날이 되면 남편이 먼저 장보기를 나서고 시아버지는 생선 손질을 도맡아 하세요. 심지어 시누이 남편도 전 부치는데 서툴지만 꿋꿋이 참여하죠. 누군가는 말해요. 그렇게까지 바꾸려고 애쓸 필요 있나? 하지만 저는 말해요. 가족 모두가 평등한 자리에 앉는 건 애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느 해엔 아예 제사 음식을 다 같이 만들어 놓고 거실에서 둘러앉아 치맥을 곁들인 회포까지 풀었죠. 그 시간들이
이전의 고단한 기억을 조금씩 덮어줬어요.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책임과 부담의 압박이 아니라 함께하자는 다정한 제안으로 바뀌었죠. 남편은 요즘 종종 이렇게 말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도 좀 철든 것 같아. 그 말에 웃음이 나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우린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아이도 명절이 기다려진대요. 할아버지 집 가면 같이 전 부칠 수 있어서 좋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싸움과 눈물들이 다 의미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는 제사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무심함을 거부한 거였고, 고정된 역할을 거부한 거였고, 혼자만의 희생을 멈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이해받고, 공감받고, 함께 바꿔낼 수 있었다는 게 무척 고맙고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않아요. 이젠 그냥 나로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나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뒤 제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미루곤 했죠. 내 시간, 내 감정, 내 일. 하지만 이젠 저를 우선순위에 놓는 법을 배웠어요. 가끔은 평일 저녁에 혼자 조용히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하루 종일 수다 떨며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아이를 챙기고 다녀와 내가 볼게라고 말해줘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나?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들리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맞아요. 가정을 지키는 게 나를 희생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를 잘 지키는 것이 가정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요. 시댁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제사나 명절을 앞두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대신 어떻게 나눌까? 를 함께 고민해요. 그 대화 하나가 수많은 불만과 갈등을 줄여줬죠. 이젠 당당하게 말해요. 이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엔 남편이 맡기로 했어요. 처음엔 시어른들도 놀라셨지만 이제는 다들 익숙해졌어요. 어쩌면 그분들도 변화를 원했을지 몰라요. 단지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낼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 역할을 제가 했다는 게 이젠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세상이 다 바뀌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 우리 관계만큼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나의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나의 작은 결심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꿨어요. 처음엔 그저 제사 음식 한 번 안 해보겠다는 마음이었죠. 그게 이토록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왜 이걸 하려는 걸까?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직장에서 야근을 부탁받았는데 전처럼 그냥 예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이와 약속이 있어서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했죠. 예전엔 눈치 보느라 말도 못했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저를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를 더 존중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젠 무조건적인 위계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듣고 존중하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 변화의 가장 큰 증거는 작년 추석에 있었어요. 그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 이 모양으로 못 변했을 거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느리로 살면서 처음 들은 감사라는 말.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서러움이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는 나만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대신 이건 함께 해야 하는 문제야. 이건 같이 나눠야 할 몫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게 가족이니까요. 같이 나누고, 같이 짊어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이젠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어요. 제사는 가족의 일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적어도 우리 가족 안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 긴 갈등과 오해, 눈물과 서러움 속에서도 내가 이걸 버티고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고 견디고 혼자 속으로 삼켜야만 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제사였던 거죠. 제사를 준비하느라 무너졌던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질문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그 침묵 속에서 지쳐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제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긴장하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나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모든 역할보다 앞서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라고요. 이제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제가 말하면 먼저 듣고 생각해줘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린 조금 더 다정한 가족이 되었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심은 전해진다고.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겪는 외로움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바꾸고 싶은 마음, 그건 아주 건강한 시작이에요. 지금 힘들다면 당신도 말해도 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도 더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제가 해봤으니까요. 이제 제사는 우리가 함께 준비해요. 이 이야기는 당연하다는 말에 상처받았던 모든 며느리들에게 바칩니다. 당신의 삶 또 당신의 시간이 누구보다 소중하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